안녕하세요. 송집사TV 집사주는 회계사 송재근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 꼭 써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정식 명칭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인데요. 저는 실제 부동산 중개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상담을 한 사례도 많고 실제 매매하면서 제출한 케이스만 대충 세려봐도 100건은 훨씬 넘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세무적으로 또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문제가 없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오늘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살 때 제출해야 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국토부와 국세청이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자금 출처 조사는 등기하고 나서 2, 3년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다 보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바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편법 증여, 법인 자금 유출, 허위 전세 계약서 등은 많이 적발이 됐고요. 이제부터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철저하게 세무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현실적이고 투명하게 써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뭐고 언제 써야 되냐? 자금 조달 계획서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실거래 신고를 할 때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데 실거래 신고를 접수하려면 반드시 매수인의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주지 않으면 실거래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실거래 신고를 해야 신고 필증이라는 게 나오고 그 신고 필증이 있어야 나중에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할 때 그 등기를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반드시 필수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지역별로 저쪽 부동산은 실거래 신고를 늦게 해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늦게 주세요. 실거래 신고 기한인 30일을 거의 맞춰서 주면 저희 부동산에서도 30일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언제 내냐?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다. 주택 가격이 6억 이상인 경우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냅니다. 매매 금액이 5억 9,900이에요.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가 내지 않아요. 주택을 사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금액 무관하게 주택이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그런데 만약에 투기과열 지구예요. 이 바로 윗단계. 투기과열 지구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때 증빙까지 다 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예금이랑 전세 보증금을 기재했다? 그러면 예금 잔액 증명서를 내셔야 되고요. 전세도 전세 계약서를 내셔야 됩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서나 부채 잔액 증명서를 내는데 대출 신청 전이다. 그러면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함께 구비를 해서 내셔야 실거래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입주권도 포함되고요.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우리가 청약 당첨됐을 때 얘기거든요.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아파트를 매매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양식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예금에 있냐,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냐, 증여 상속 받을 금액이냐, 아니면 나의 전세 보증금 또는 내가 집을 판 부동산 처분 대금이냐, 아니면 현금 등 기타 자금이냐, 이렇게 분리해서 적게 되고요. 남의 돈이라면 금융기관 대출이냐, 세입자의 보증금, 새끼고 파는 경우죠. 세입자의 보증금이냐, 회사 사채냐, 아니면 기타 차입금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 전세 보증금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은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금 쪽인 6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에 기재하시는 거고요. 내가 세를 끼고 사요. 그 집을 세를 끼고 살 때는 그 세입자의 보증금은 남의 돈이잖아요. 9번 전세 보증금 등에 기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금 지급 방식인데 대출을 승계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케이스가 아니면 다 계좌이체 방식입니다. 매매대금 중에 승계되는 금액과 계좌이체하는 금액을 구분해서 기재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입주 계획인데 내가 그 집에 바로 들어가 살 것인지, 세를 줄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물건이라서 추후에 입주할 것인지 등을 표시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금 측면이에요. 국토부나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례들을 보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냐면 5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입니다. 현금이라고 말하면 진짜 현금이에요. 예금이 아니라. 실제 현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진 않잖아요.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그것은 사업자의 매출 누락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편법 증여로 일단 의심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11번 그 밖의 차입금입니다. 부모님한테 차용하는 방법, 정말 유튜브에도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전가해 보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2억을 대출 이자 없이 내가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1번 그 밖의 차입금에 기재를 했으면 실제 그 돈이 증여한 게 아니라 차용이 맞는지, 차용증은 있는지, 이자는 적정한지 등을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고려할 측면은 다들 세금만 얘기하시는데 실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소명서를 보면 거기에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이 거래가 다운거래는 아닌지, 실제 매매대금이 오간 건 맞는지, 실거래 신고를 30일 내에 했는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자금으로 쓴 건 아닌지, 이렇게 대출 행정 규칙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돼요. 위반 시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 대출금 회수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부부 공동명의 어떻게 쓰냐?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한 장씩 쓰는 게 원칙입니다. 10억 아파트를 5대5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5억에 대해서 각각 쓰시면 되고요. 7대3으로 취득하신다면 7억, 3억에 대해서 각각 쓰시면 됩니다. 간혹 7억, 3억도 반드시 각각의 통장에서 이체돼야 되냐? 7억은 남편 통장, 3억은 아내 통장 이런 식으로 이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괜찮아요. 거래 편의상 한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금의 취득 원천만 정확히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실무적으로는 각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자금이 조금 안 맞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간에는 증여세 공제가 6억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로 삼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청약에 당첨됐을 때인데요. 청약도 주택 매매의 한 종류거든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청약은 계약하는 시점과 잔금 시점까지 기간이 엄청 길어요. 2년, 3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기간 동안 벌 돈, 그 돈을 어디 쓰느냐 그게 좀 애매하신데 그거는 5번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기간 동안 버는 소득을 세후로 책정을 해서 금액을 쓰시면 되시고 근거에는 미래소득이라고 쓰시면 돼요. 분양가와 옵션 금액은 합쳐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쓰셔야 되지만 취득세나 인지세나 그런 비용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시점과 실제 나의 자금조달이 달라졌어요. 회계사님 저 이거 바뀌었는데 다시 제출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한 번 제출하면 끝이에요. 계획서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바뀌고 대출 규제가 바뀌면 계획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획서를 쓸 때의 계획과 실제 자금 조달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하지만 내가 처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 이 계획 자체가 허위고 과장이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쓸 때부터 대충 맞춰 쓰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금액들을 책정을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뭔지, 언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영상 등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세무집사 송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